2026년 5월 9일,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이 날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라는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서울 아파트 20억에 사서 5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지금 팔면 세금이 1억 7천만 원인데 3개월 후에 팔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단 며칠 차이로 벤츠 S클래스 한 대 값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쩌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팔아야겠죠.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아무도 안 판다는 겁니다. 정부는 4년 전 유예를 시작하며 기회를 줄 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무려 1460일이나 줬죠. 그런데 종료 직전인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146만 다주택자 대부분이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죠. 세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깎아준다는데 왜 아무도 안 파는 걸까요? 4년 동안 반복된 이 기괴한 역설의 정체, 지금 바로 파헤쳐 드립니다. 정부가 처음 이 정책을 내놨을 때 의도는 명확했어요. 세금 무서워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자. 하지만 시장은 정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계산해 볼게요. 집을 팔면 차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은 팔아야겠다가 아니라 안 팔아야겠다를 선택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매물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몽둥이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세금 유예는 매물 감소로, 매물 감소는 거래 실종으로, 거래 실종은 집값 유지 또는 반등 정책으로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파보며 발견한 사실, 양도세 유예는 당근이 아니라 마취제였습니다. 처음엔 4년이나 남았네? 천천히 팔지 뭐 하며 안심합니다. 집값이 좀 떨어지면 손해보고는 못 팔지 하며 기다리고 집값이 좀 오르면 조금만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며 또 미룹니다. 유예라는 마취 기운에 취해 언젠가는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지금 종료 3개월 전이 되어서야 마취가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팔려고 보니 나만 팔려는 게 아니네요. 옆집도 뒷집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 눈치 게임입니다. 매물은 역대 최저인데 세무상담 전화기는 불이 나고 있거든요.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확정되는 순간 이 고요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1주택자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이 파는 집이 몇 채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할 때 그 집을 팔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직장, 건강, 돈 문제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 세금 몽둥이가 무서워 아무도 사지 않는 시장에 갇혀 있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 발표문 한 줄에 내 재산의 절반이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차익 5억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 세율 적용 시세금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손에 남는 돈 약 3억 5천만 원. 중과 적용 시 세금은 약 3억 원으로 손에 남는 돈 약 2억 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타이밍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걸 알면 누가 쉽게 팔까요?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고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설, 부동산판에선 지겨울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주다가 갑자기 뺏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전월세 상한제로 5%만 올리라니까 매물이 사라져서 전세값이 폭등했던 건요.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의 이기심과 만나면 반드시 괴물이 된다는 공식입니다. 이번 양도세 유예도 결국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남긴 채 정상거래의 마비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4년의 시간은 기회가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매물은 잠겼고 거래는 실종됐으며 실수요자들은 더 지쳐버렸죠. 3개월 후 5월 9일이 지나면 우리는 답을 알게 될 겁니다. 정부가 또 연장하며 마취제를 놓을지 아니면 수술을 시작할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정책이 무서워서 미루고 있나요? 내 집은 지금 자산인가요? 아니면 팔지 못해 갇힌 부채인가요? 판의 이면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판을 읽을 기준을 남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판에서 가장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